문학의 매력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까지 만날 수 있는 우리 지역 증평의 문학관들을 소개합니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옥천군 김재종 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푸라기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금손, 서정희 명장의 지풀 공예품들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 겨울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고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바로 화재죠. 이제 호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나서 아마 맞아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4개월째 해를 넘겨서 지금 벌써 한 5개월 가까이 지금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끝도 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산림 피해도 엄청나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도 참 크다고 하네요. 맞아요. 뉴스에서 사진을 봤는데 정말 참혹할 정도더라고요. 네네. 하루빨리 좀 지나가 돼야 될 텐데 더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특히 겨울철에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주는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특히나 설 연휴에 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막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8건 한 2건 정도가 더 이제 발생한다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명절 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분위기도 들뜨고 맞아요. 거기서 같이 막 요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칫 이렇게 화재로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벌써 다음 주 그러네요. 다가왔어요. 네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 벌써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기회에 화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안전시설 준비도 좀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자세한 날씨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를 크게 끌어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그만큼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출발합니다. 제천이 영하 8도, 괴산과 보은은 영하 7도, 옥천은 영하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햇살이 차츰 드러나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는 날씨 속에 건조함도 계속되겠고요. 오늘과 같은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울 땐 추위를 견디려고 어금니를 꽉 물게 되는데요. 이런 습관이 턱 관절과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한 뒤에 어깨와 목에 찜질을 해서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고요. 또 반신욕으로 체온을 높이면 턱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삶의 질을 또 올려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네. 다양한 문화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 문화가 있는 아침엔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겨울방학을 맞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지금 보고 계시죠. 눈을 번쩍 뜨게 해줄 신상 문화 공간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겨울방학이 참 긴데 맞아요. 날씨는 춥고 또 미세먼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데리고 갈 데가 마땅치 않다 항상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신상 문화 공간, 우리가 또 신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문학과 관련된 문학관들입니다. 사실 문학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렵다, 조금 지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문학관들은요, 가면 문학을 그래도 매력 있게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또 신상 공간이라는 것도 큰 매력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렵게 느껴지는 문학을 좀 더 재밌고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라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공간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길고 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우리 지역 곳곳에는 문학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는 문학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충북 증평에 자리한 문학관들로 문학여행 떠나가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 겨울 문학의 매력을 보여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들과 그 뒤에 담긴 작가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과 노력파 독서왕의 발자취를 만나는 문학여행, 지금 가보실까요?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리는 1월의 어느 날, 충북 증평군 송산리에 얼마 전 새로운 문학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이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을 찾아서 증평에 왔습니다.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은 김득신 선생의 학문과 생애를 종명하기 위해 건립된 곳입니다. 김득신 선생에 관해서 많은 학술 활동도 하고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전시도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지난달에 개관한 김득신 문학관, 증평에 떠오르는 랜드마크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소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신 분인가요? 예, 김득신 선생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독서가입니다. 김득신의 문집인 백곡집에 따르면 사기 백이전을 11만 3천 번 읽었다는 독서량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독서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백곡 김득신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에서 맹활약한 김시민 장군의 손자입니다. 조선 효종으로부터 천재 시인이라 칭송받기도 했던 위대한 시인인데요. 이곳 증평에 선생의 묘소가 모셔져 있죠. 1층 상설 전시관에서는 독서왕이라 평가받는 김득신 선생의 일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득신 선생의 생애와 학문을 조명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김득신 선생의 생애 전반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전시실을 많이 구성하였고 김득신 선생과 관련된 유물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비디오 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선생의 일대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알고 보니 김득신 선생의 어린 시절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득신 선생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아서 글 공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이런 분이 어떻게 나중에 독서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알았던 천연두 때문에 글을 깨우치는 속도가 느려 바보라 불렸던 김득신 선생. 하지만 선생은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책을 읽는 데 매진했다고 합니다. 독서왕이란 별명도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물인데요. 이곳에 있는 유물들이 노력파 김득신 선생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죠. 네, 여기는 김득신 선생의 학문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김득신 선생의 문집인 백곡집입니다. 시가 1590수 수록되어 있고 김득신 선생의 산문 180여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료는 김득신 선생이 11만 3천 번 읽었다는 사기 백이전으로 사마천이 중국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자료입니다. 11만이요? 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네요. 59의 나이에 과거의 급제했음을 보여주는 고문서도 눈에 띄는데요. 59세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 박학다식하신 분이 왜 이렇게 늦으셨을까요?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교유 인물들과 시를 짓거나 그 여러 곳을 유람하는 활동도 많이 하셔서 다소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짓고 책 읽는 건 좋아하셨는데 좀 출세에는 관심이 많이 없으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문학관 곳곳에는 노력이나 인내와 관련된 문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노력파 독서왕 김득신 선생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독수기. 바로 이게 이 김득신 선생이 독서왕이라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67세 때까지 중국의 고문원을 36편을 1만 번 이상 읽었던 기록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이 기록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사기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었다는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정리해 놓았듯이 다들 10,000번 이상 다 읽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다 보면 책에 관련된 에피소드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결혼하시고 첫날 밤을 보낼 때도 책을 읽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첫날 밤에도요?
옳지 않아요.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곁에 두었던 못 말리는 책사랑. 1층 전시실에선 부단히 노력했던 선생의 굳은 의지와 아름다운 시들을 크고 멋진 스크린을 통해 영상으로 만나볼 수도 있고요. 퀴즈를 풀면서 재미있게 선생의 일생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2층 전시실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2층은 교육과 학습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백곡사랑방은 8인에서 10인 정도의 그 회의 공간으로 학생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문해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화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 독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전 강독과 그리고 서예와 민화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층에 있는 기획 전시실도 빼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전문 전시 공간으로 지금은 충북 민예총 회원들이 김득신 선생과 관련된 시와 서예 작품을 전시해놓고 있는데요. 노력파 독서왕 김득신 선생의 생애와 다채로운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김득신 문학관. 이번 겨울 꼭 한번 찾아볼 만하죠. 다음은 증평군 도안면으로 발길을 옮겨볼까요? 이곳에도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문학관이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월경암예술기념관. 와, 한적한 동네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저희 소월경암예술기념관은요, 도안에 2019년 6월 5일 개관을 했어요. 소월, 그러니까 1925년 진달래꽃이 발행이 됐잖아요, 책이. 그래서 그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발행된 책이 다 수집을 해서 저희가 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마련된 소월문학기념관. 인자한 미소로 방문객들을 반겨주는 김소월 시인의 흉상과 함께 다양한 자료들이 시인의 깊고 아름다운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소월님 관련해서 발행된 책자와 가계도, 그리고 김소월 시 노래본,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김소월 시 낭송을 해놨고요. 영상으로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바닥이며 벽에도 김소월 시인의 시들이 가득한 소월문학기념관. 한켠에는 놀랍게도 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출판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방대한 자료를 모아 기념관을 세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이자 한의사 이철호 작가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죠. 태양인 이재마의 원작을 쓰신 이철호 선생님 맞으시죠? 예. 와. 제가 한의사 40년에 이제 딱 두 가지를 대하 소설로 만들고 싶었던 게 이제 태양인 이재마고, 그다음에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이었거든요. 결국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와, 그러신 분을 오늘 제가 만나 뵙네요. 영광입니다. 네. 벌써 55년이 됐어요. 55년이요? 예. 50여 년의 문단 생활, 60여 권의 작품을 낸 이철호 작가. 작년 6월 사제를 털어 이곳 증평에 김소월 시인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소월 시인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선생님은 이 증평에 김소월 시인을 기리는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신 건가요? 우리 김소월 민족 시인이라고 그러죠. 김소월 선생이나 저나 공교롭게도 여기가 처갓집 동네가 돼요. 그리고 김소월의 그 장남 되시는 분의 병을 치료해주고 나서 인연이 더욱 깊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저한테 위임을 했어요. 3년 동안을 전국을 다 누볐어요. 네. 그러다 그래도 처갓집 동네 한번 와보자 그래서 왔는데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여기서 서울도 2시간, 광주도 2시간, 부산도 2시간. 그 중심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문학의 활성화를 좀 이뤄달라. 이철호 작가는 지금은 문화재가 된 시집 진달래꽃의 초판본을 비롯해 시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데요. 그냥은 자료가 참 부족합니다.
32살로 일생을 마쳤기 때문에 뭐 작품 활동도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나 있는 것만이라도 세상에 내놓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전문인들한테 호소하고 책방마다 뒤지고 이래서 이제 얼마간의 책을 다 모으게 됐습니다. 2층에는 또 다른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설가이자 한의사인 이철호 작가 자신의 문학적인 성과들과 지난 활동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워낙 배고팠던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늘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본래 고독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문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을 먼저 전공했죠. 그다음에 제 조상들이 되게 의료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요.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고 교직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한의과 대학이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6년제 한의과 1회 졸업생으로 들어갔어요. 한의학을 전공하고 한의원을 내고 문학을 하고 작가, 한의사뿐만 아니라 방송인, 정치인으로도 활동했던 이철호 작가. 이곳 문학관을 개관한 후에는 일주일에 2번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문학 강의도 진행 중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청년까지 모두가 진지한 모습이죠.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보온서 일부러 1시간 이상을 달려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그 노하우를 가지신 강연이기 때문에 초보자의 마음으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도 작품을 하나씩 내면서 문우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점점 성장해가고 나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독서 카페도 마련돼 있고요. 1층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는 향긋한 차도 마실 수 있는 멋진 문학 공간, 소월 경험예술기념관입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문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충북 증평의 문학관들에서는 깊고 그윽한 문학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우리 지역 증평으로의 문학여행, 지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우리 증평에 새로 생긴 문학관 2곳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일단 새로 생겨서 그런지 엄청 깔끔하고 또 세련된 느낌에다가 그리고 뭐 조용하게 책만 가서 볼 수 있는가 했더니 뭐 아까 보신 대로 1층에 카페도 있고 영상물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참 좋은 문화 공간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문학관 하면 왠지 문학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는 했는데 요즘 생겨난 곳은 이렇게 편견을 깨는 곳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영상 보면서 아이들 더 재밌어 하다 보니까 문학과 쉽게 친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길고 긴 겨울방학 동안 오늘은 어딜 가야 되나 매번 치열하실 텐데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문학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참여할 수 있나요? 아, 네. 2곳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김득신 문학관에서는요. 서예와 민화 교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2월 말 3월 되면은 구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소월경암 예술기념관에서는요. 한국문인 아카데미 아까 잠깐 나왔지만요. 네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틀을 진행합니다. 기념관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고 가보시면 좋아요. 네. 문인들의 발자취도 느끼고 다양한 또 문화 프로그램까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증평의 문학관들로 알찬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박진희부터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문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옥천의 정지용 시인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정지용 시인의 대표 시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건 알아야죠. 정지용 하면 탁탁 나오는 저 지금 목을 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향수, 2번 산수, 3번 세수, 네. 4번 냉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노래도 있잖아요.
넓은 걸 동쪽 저 끝으로 옛 얘기 지줄 네. 예, 이렇게 나나나 여기까지 오네요. 나나나 네. 네. 자, 요거 저기 정답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드시고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주제 문자는 우리 지은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문제도 지금 정주홍 시인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네. 저는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학인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네. 뭐 시인도 좋고 소설가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문학인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어른이 돼서는 좀 문학 작품을 많이 안 접한다 할지라도 맞아요. 학창 시절 떠올려 보시면 한 명쯤 좋아했던 시인 혹은 소설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잊지 마시고 정답까지 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희망 2020 단체장에게 듣는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또 함께 좀 돌아보고 2020년 새로운 한 해 각오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옥천군 김재종 군수와 함께 옥천의 이모저모 그리고 올 한 해 군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도시 옥천. 옥천군은 지난 한 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문견이정의 마음으로 더 좋은 옥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 사업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조기 추진되는 등 더 좋은 옥천을 넘어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체감도 높은 국민행복 정책 등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옥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군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 누구나 살고 싶은 옥천을 만들기 위한 김재종 옥천 군수의 희망찬 새해 계획 들어봅니다. 네, 이 자리에 김재종 옥천 군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해요. 저 우리 또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옥천 군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또 저와 함께 우리 700여 공직자께서 우리 옥천 군을 위한 맡은 소임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에 대북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붕세가 하루 구만리를 가듯 밝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는 옥천 군민을 위한 미래 성장 도시로서 가꾸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옥천군이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네. 2020년 이제 새해 군정 비전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해 군정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문견 이정의 마음으로 네. 700여 공직자와 함께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그리고 충청북도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그 덕분에 정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첫째, 대학 지식산업과 시설 자원을 충분히 지역 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총 7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둘째는 읍내 시가지 가로경관 저해 요인인 전선 지중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셋째,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의 답보 상태인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대전 간 연장 사업이 대전시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한 결과 광역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그런 합의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넷째, 중앙 및 충북 토의 평가에서 53개 분야에서 우수 내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61개 각종 공모 사업에서 75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군민의 염원을 담은 60배 충북 도민체전을 2021년도에 주최하는 것을 확정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군민 여러분과 700여 공직자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이제 2019년의 성과들을 함께 좀 돌아봤는데요. 아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문견 이정의 자세로 좀 달려오셨다면, 아까 처음 인사 말씀에 이제 올해는 대북만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군정을 이끄실 계획이신가요? 2020년 경자년 새해 군정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목표 예산은 5,050억 원으로 옥천군이 생긴 이래 최고의 예산을 확보를 했죠. 예. 지난해는 4,320억 원에 비하면 17%가 예산이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또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립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건립과 장애복지관 건립, 옥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또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요. 또 다목적 구장을 조성을 해서 체육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예. 또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나눔센터 건립, 옥천군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저하를 시키겠습니다. 특히 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26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묘목 특구인 이원면 일원의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산림바이오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종자공급 및 양묘 기술센터 또한 생산단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묘목 특구로서 또 산림 바이오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세 번째로 만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는데요. 군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연령을 65세로 낮춰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5천 명의 군민들이 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곧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방침 아래 설립된 우리 재단 옥천 장학회에서는 60건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 60건에 6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또한 우리 고등학교의 명품고 육성 사업을 실시하고요. 또 주니어 글로벌 캠프, 장학금 지원 사업의 7종에 352명이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를 우리 옥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서 65억 3천만 원의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옥천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 학생들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많은 뒷받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업들이 정상 추진을 위해서 한치 빈틈없이 대북만리의 자세로 더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 10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윈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옥천군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한 것은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인구 감소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상권이 좀 쇠퇴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한 시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대학과 주민이 함께 그리는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을 국토부에 공모해서 지난해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실시가 이제 금년부터 되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 및 청년을 통한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을 또 하겠습니다. 또 대학과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 조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특히 이 사업비로 인해서 또 130억 원을 투자해서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건설 사업도 해서 임대주택을 또 70세대를 또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금년도는 첫 사업으로 옥천읍에 창의 어울림 센터를 조성을 추진해서 상생 상가 또한 어울림 공간, 창의실 등을 통해서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 그리고 청년 또 지역 상인들과 상생을 하면서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 도심을 더 새롭게 꾸며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북도가 추진하는 우리 충북도립대학교 내에 기숙사가 430억 원을 투자해서 짓게 되면요. 기존에 250명의 그 기숙생과 500여 명의 또 새로 지어지는 그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이 750명이 우리 옥천군에 서로 지역을 상생하면서 이용을 했을 때 지역 경제적 여건이 많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기숙사 사업이 완공되면 또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악한 학습 환경을 또 개선하고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지역 상가에 많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2023년까지 관내 도시지역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정말 쇠퇴 지역이 지속 가능 자생적 지역으로 탈바꿈이 돼서 군민과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는 도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 옥천군의 현안 중에서 그 한 가지 좀 집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옥천군의 또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옥천 대전간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사업.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3년 6개월 동안 답부 상태였다가 이제 조기 추진 약속을 받아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사실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을 제가 취임 이후에 우리 대전시의 호태정 시장님 또 우리 도의 충청북도의 우리 이시종 지사님 저와 함께 많은 협의를 통해서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이제 2월부터 조달청 용역에 의해서 이제 착수가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서남북권의 그 계룡과 가수원, 신탄진을 잇는 그런 연장선과 또 북부권은 또 신탄진과 조치원, 청주 공항을 잇는 그런 광역철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공이 되면은 새로운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인해서 대전권 접근성 개선과 통행 시간 단축, 인근 지자체 인적 물적 규류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옥천 군민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청주 시민까지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옥천군이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노인이나 다문화 가정까지 옥천 군민들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데요. 올해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네, 복지 정책은 뭐 정말 추진하려고 맘만 먹으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고요. 지더리 옥천군은 2027년 되면 노인 인구가 46%로 이렇게 됩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에 인해서 다양한 그 저출산 또 고령화와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발전과 낙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 기반을 확충을 위해서 행복마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해서 우리 전체 인구의 1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예. 또 장애인 복지관과 반다비 체육관, 또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 의료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해서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특히 이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우리 복지 요구에 대응해서 관내 산재된 우리 복지 기관을 한 곳에 모아서 상호 협력과 연계 가능한 옥천군의 복지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니어 클럽과 다문화센터, 자활센터 등 취약계층의 주민 욕구에 부응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 밖에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또 자활 근로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나눔 센터와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를 운영을 해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금년에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옥천 지용제나 옥천 묘목 축제와 같이 옥천 3대 축제와 각종 관광 사업에 또 힘쓰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축제는 지역을 알리는데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하죠. 네. 또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마케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되고 제대로 된 축제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사례는 해외나 또 우리 국내 자치단체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옥천에서도 연중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3월에는 국내 최초 묘목산업특구인 우리 옥천 이원의 묘목 축제가 4일간 개최가 되고요. 또 5월에는 우리 옥천도 옷특구입니다. 그래서 참옷축제와 또 정지원 선생의 시문학 정신을 기리는 우리 지용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7월에는 여름 시작을 알리는 우리 포도 복숭아 축제, 네. 그와 더불어서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깻잎 축제 등 농산물 축제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지용제는 현대문학의 거장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고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축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육성축제로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 3년 연속 도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옥천 묘목축제가 3월 26일부터 4일간 이원 묘목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 묘목의 우수성을 대내적으로 알리고 고품질 우리양 묘목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또한 특히 이 행사 중에는 4일 동안에 매일 5,000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나무의 종류는 유실수로서 또 감나무, 대추, 호주나무 등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 사랑하는 옥천 대표 관광지를 옥천 구경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예술 둔조봉 한반도 지형부터 문화유산과 정지용 생가가 있는 옥천 구까지 고즈넉한 여행지가 많은 곳임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옥천의 맛을 더한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우리 생선국수와 올게이국밥, 그리고 옥천 한우와 민물 생선 요리 등의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향수호숫길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제1회 향수호숫길 걷기 대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고요. 금년 봄에는 5.4km 구간을 완전히 개방할 계획인데 이 향수호숫길은 정말 보석처럼 반짝이는 우리 대청 호반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서 상당히 비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최근에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 3월 말쯤 되면은 이제
관광객 여러분에게 선보일 우리 전통문화 체험관이 있고요. 또 장령산 휴양림 내에 포레스트 힐링 센터가 이렇게 준공이 됩니다. 이 두 군데가 준공이 되면 체험과 또 체험, 또 힐링의 관광 코스로서 유명한 그런 코스를 만들 계획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1박 2일 코스로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네. 우리 뭐 신년 담화 발표하듯이 저희가 꼼꼼하게 옥천군의 신년 계획들을 좀 쭉 들어봤는데요. 네. 모쪼록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또 생방송 시간 관계로 오늘 또 저희 또 특집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정 오천 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군수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 중 옥천의 정지용 시인이 있는데요. 다음 중 정지용 시인의 대표적인 시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향수, 2번 산수, 3번 세수, 네. 4번 냉수. 냉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문학인과 좋아하는 이유까지 이유까지. 여러분이 함께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세 분을 선정을 할 건데요. 이 세 분께는 옥천군에서 특별히 송고버섯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천에서만 생산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송고버섯이 오늘 또 선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소식은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는 공예, 지풀공예를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특히 지풀공예 분야에서 최연소 명장의 칭호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집과 풀을 이용해서 뭐 생활용품부터 장신구까지 못 만드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네. 자, 지푸라기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금손 서정희 명장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복사시오 복사 복을 사시오. 자, 이제 추억의 소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새해니까 여러분께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깜짝 놀라시라고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지풀 공예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사시오. 짚은 조상들의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한겨울 농한기엔 가마니를 짜서 농사를 준비하고 생필품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추억의 집공예 명장에게 배워봅니다. 예, 예. 비슷하게 생겼네요. 집안뿔을 만난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손 꼭 잡고 있는데 저희가 조인식이 아닙니다. 이 손이 바로 명장의 손이고 이 손에서 그야말로 지풀공예가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국내 한 명뿐인 지풀공예 명장을 따라 찾은 곳은 전수관. 여기 이제 공예품이 전시되는 곳이네요. 처음 오면 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 기온에 있는 잡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잡신들 물러가라 해가지고 땅 한번 칠게요. 예, 제가 한번 예, 할까요? 예, 예, 예. 제가 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자, 잡신아 물러가라. 잡신아 물러가라. 딱 세 번. 아, 세 번. 네. 이것도 다 이게 손으로 지프로 만든 것이네요, 보니까. 네, 한번 잡고 밑에 뜯고 한 겁니다. 예. 아,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구나. 요즘은 와. 집신을 다 천으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 징치는 거. 예. 집으로 만들 때 소리가 더 웅장하고 더 잘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은은하게 오래갑니다. 요건 또 특이하네요. 요거는 근데 단화 신발인데 일반 요는 비 올 때 못 신잖아요. 네네네네. 요거는 비 올 때나 눈 올 때 이때 신으면 요또 발도 다치고. 아, 근데 우리가 이게 사철 이것만 신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겨울에 또 신고 다니고 했단 말씀이죠. 네네네. 다 나시고 예. 실제로 신었단 말이에요? 네. 안 끄끄럽습니까? 안 끄끄러워요. 아주 좋아요. 네. 보기보다 일부러 이걸 신는 분 계시다고 무좀 이런 네, 것도 무좀 하시기도 하고. 무좀. 아, 진짜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택시 기사들 이게 잘 예, 살아가는데. 아,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걸어놓으면 닭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또 다른 거 한번 해줘봐요. 이거 간 김에 입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호호 입으로 되는 거잖아 이거는 선생님.
오늘 새끼 구워가지고 생지 만든. 생지. 생지. 아니 경자는 이제 쥐에 해니까 이거 저 쥐 몸통입니까? 예, 가운데 끼고. 예. 짚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두툼하게 만들어 묶어주면 끝.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만들기가 재밌긴 한데. 방송 처음 했어. 아니면 얼마나? 예. 맨날 놀이로 이렇게 썼구나. 원래 지불놀이가 깡통이 지불놀이 아니고 그렇죠. 이야 지불놀이야. 아 진짜 그러게요. 지불놀이. 지불이네. 지불놀이. 지불은 아니고 지불이네. 지불. 사람들이 모르고 깡통이 지불놀이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참고로 쥐불놀이는 논이나 밭두렁에 사는 쥐나 해충 퇴치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쥐처럼 제사를 많이 모았어요. 제가 원래 제사면 1등입니다. 음식을 모든 거 제가 모아가지고 올해는 쥐처럼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풀잎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드시는 건데 금손 명장은 풀잎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야 이게 오 지금 메뚜기네 그죠? 이제 따오기. 지금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에 나오는 따오기도 만들어봤는데요. 따오기 특징이 불이 긴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야 신기하다. 자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는 올해부터 지풀고기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체험 장소고 수제자 두 분이 또 계신 예, 거고 예, 예. 같이 들어가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고. 예.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네네. 예, 예. 자 이쪽으로 합니까? 서정희 명장의 지풀공예 체험장 오는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오늘 완전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에 물레방울 걸립니다. 갑자기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한번 눈여기 좀 하시라고. 청아한 풍경 소리 들리시죠? 풍경의 주인공 물고기도 명장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합니다. 모양을 내란 말씀. 모양은 이쁘죠? 지프로는 추억 여행, 풀잎으론 동심 여행이었습니다. 원래 명희님 만나 뵈서 너무 좋은 걸 배우게 돼서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좀 더 이 지풀공예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새해도 모두 행복하시고 또 지풀공예도 대박 나시고 새해는 그야말로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인 중 옥천의 정지용 시인이 있는데요. 네. 이 정지용 시인의 대표 시 제목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 향수죠. 2번 향수였습니다. 예, 세 분 뽑았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6115님, 6074님, 3961님 축하드립니다. 네, 육하나하나님부터 살펴보죠. 네, 1번 향수입니다. 옥천인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렇지만 내 마음속 원픽 윤동주 시인이에요 하셨어요. 자랑스럽지만 나는 마음속 원픽은 윤동주 따로 시인이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6074님은 요즘 박노해 시인의 글이 좋아서 SNS 팔로우해놓고 보는데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삶들의 생각이 너무 와닿기 때문에 좋아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하트 붙여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3961님. 네. 저는 추리소설 다 좋아해서 오. 에거사 크리스티 소설 모두 다 읽었어요. 어찌나 심장이 쫄깃해지는지 요즘 같은 겨울에 읽고 있으면 긴 겨울밤도 짧게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갑자기 네. 생각이 나네요. 예. 자, 세 분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천의 특산풀 송고버섯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길고 긴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수 있는 그 증평의 신상 문학관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자, 충북교육문화원에서도 겨울방학을 맞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4대 궁궐 속에 숨은 우리 역사라는 그런 또 재밌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국내외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이름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충북교육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예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뜨겁거나 혹은 차갑거나 냉정과 열정 사이 참숯 불가 맛찜질과 차가운 냉각 테라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희망 2020 자치단체장에 듣는다. 내일은 홍성열 증평군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제네서 상품을 드립니다.